깨끗한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죠. 식수가 부족한 곳에서 태양열을 이용해 물을 생산하고 녹조 발생에 대응하는 기술로 수질 안전을 지키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30년간 물 연구에 매진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자원 순환연구센터 송경근 책임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깨끗한 물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기술인지 궁금합니다. 들려주시죠. 태양열 막증류 기술입니다. 예. 태양 에너지인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시스템인데요. 네. 고립 지역이나 섬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없는 경우가 예. 많이 있고요. 또 전력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반면에 바닷물은 풍부하죠. 예. 그래서 이런 바닷물을 태양열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네. 바닷물을요. 네. 자, 친환경적이고 또 무한한 동력인 그 태양열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안전한 식수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자, 어떤 원리로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 일종의 증류로 보시면 됩니다. 바닷물을 증류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수증기를 응축시켜서 네. 담수를 만듭니다. 예. 저희가 개발한 태양열 막증류 기술은 바닷물을 끓이는 역할을 태양열 흡수체가 대신하는 겁니다. 네. 태양열 흡수체는 말 그대로 태양열을 흡수하여 바닷물을 데우는 데 쓰이는 기술이고요. 네. 얼마나 효율적으로 태양열을 흡수해서 열로 전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 이번에 개발한 막증류 기술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는 흡수체 대신에 새로운 소재를 적용해서 흡수 효율을 2배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예. 네. 증류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제 물을 끓여서 담수로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태양열 흡수체의 흡수 효율을 2배 이상 높이는 기술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닷물을 끓였으니까 담수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여긴 또 어떤 기술이 있었나요? 예, 그것은 막증류 모듈을 이용하는 건데요. 막증류 모듈은 2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태양열 흡수체를 통해서 데워진 바닷물을 따뜻한 바닷물을 순환시키는 채널이고요. 예. 다른 한쪽은 차가운 물이 지나가는 채널이 있는데 이 사이에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멤브레인이요? 예. 이 멤브레인은 종이처럼 얇은데 기체 상태의 아주 미세한 수증기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 따뜻한 채널에 데워진 바닷물에서는 수증기가 발생을 하고요. 예. 그에 따라 증기압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높아진 증기압에 의해서 수증기가 멤브레인을 투과하게 되고 투과한 수증기는 차가운 채널에서 다시 응축돼서 담수가 만들어집니다. 예. 또한 이 멤브레인이 염분과 함께 오염 물질도 막아줘서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듣다 보니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네. 따뜻한 바닷물에 있는 채널과 차가운 물에 있는 이 채널 사이에 있는 멤브레인이 네. 하나의 필터 역할을 한다 이런 네,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멤브레인 일단 이름부터 좀 생소하거든요. 네, 오늘 네. 직접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예, 가지고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요것이 그 멤브레인입니다. 예. 멤브레인. 네. 종이처럼 생겼어요. 예, 종이처럼 아주 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멤브레인은 주로 고분자 유기물질로 만들어지는데요. 네. 제가 그 멤브레인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네. 기체 상태의 수증기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특히 막증류에 사용하는 이 멤브레인은 일반적인 수처리에 사용하는 멤브레인과는 달리 예. 물을 통과시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 수증기만요. 예. 이거를 소수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물을 배제하는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러한 특성이 없으면은 염분이나 오염 물질이 섞여 있는 물도 투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얻기가 어렵게 되는 네. 거죠. 네. 박사님 혹시 저도 좀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아니, 너무 신기해서 예, 예. 제가 어떤 만져보니까 느낌인가요? 네. 이게 약간 아주 얇은 천 같은 느낌이 들기도 그러네요. 하고 종이보단 네네. 천 같다는 네네,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두께도 아주 얇은 정말 종이같이 바삭바삭한 그런 재질인데 자, 지금 이 설명해 주신 이 멤브레인이 바로 그 수증기만을 통과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오염도 막고 이제 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얇은 멤브레인에 그 오염을 계속 막다 보면 오염 물질이 쌓여서 막힐 수도 있을 것 네네네.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그 멤브레인 계속 사용하면은 오염 물질이 쌓이면서 멤브레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멤브레인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채널을 순환하는 물을 흐르는 속도를 높여서 멤브레인에 쌓이는 오염 물질을 씻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전처리를 통해서 멤브레인에 쌓이는 오염 물질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또 그 주기적으로 약품들을 이용해서 멤브레인에 쌓여 있는 오염 물질을 제거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멤브레인 오염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렇게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이 태양열 막 증류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또 우리 주변에 흐르는 하천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해오셨다고요? 네. 뭐 인근에 있는 하천에 한 번씩 가서 채수를 하고 있고요. 네. 하천에 존재하는 미량 오염 물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기 분석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예. 극미량의 농도까지도 검출이 가능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에 존재하는 새로운 미량 오염 물질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렇게 잔류성 있는 미량 오염 물질들은 예. 그 하천이나 하수처리장 유해수 등에서 검출되는데요. 이 주로 그 비스페놀 A 같은 예. 환경 호르몬 물질이나 예.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진통제, 해열제, 뭐 저 고혈압약,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의약 물질들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의약 물질 그 한 30여 종 되는 그 네, 예. 물질들이 하수 처리장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자, 이런 의약 물질이 체내에 들어왔을 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 호르몬 물질이라고 불리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을 비롯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물질인 경우에는 생식계통에 영향을 주게 돼서요. 네. 물고기나 개구리의 암수가 뒤바뀌거나 정자수가 감소하고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영향이 보고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항생제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균과 항생제 내성 유전자까지 하수처리장과 하천에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의약 물질들 경우에는 독성 실험을 다 통과한 물질이고 환경에서는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낮은 농도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럴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항생제와 같은 이런 의약 물질들이 네. 지금 당장은 미량 검출되는 것 같지만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생태계에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의약 물질에 대한 어떤 기준들은 없는 건가요? 예,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의약 물질에 대한 환경 규제는 없습니다. 예.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환경 선진국에서는 하천, 하수처리장, 지하수 등에서 의약 물질을 포함한 미량 오염 물질의 실태 조사뿐 아니라 하수처리 시설에서 효율적 제거를 위한 처리 기술을 마련하고요. 예. 규제를 위한 공고 기준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해서 네. 의약 물질에 대한 관리 방안과 규제를 위한 수질 보호법을 제정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까지 마련돼 있군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국가 차원의 의약 물질 실태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예. 네. 의약 물질 처리 방법과 함께 규제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 우리나라에는 의약 물질에 대한 환경 규제가 없다라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네. 하루빨리 이런 관리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박사님께서 물 연구를 시작하신 지 30년이 됐다고 네, 들었거든요. 물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키스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예. 사회적으로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면서 네.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하수 속에 있는 유기물 제거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었고 예. 하수 처리 시설들도 거기에 맞춰져 있었죠. 그런데 이 질소인에 의한 하천의 녹조 문제가 발생하고 예. 또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하천 속의 질소와 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이제 개발한 기술이 하수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 키디아 공정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하수 처리에 있어서 유기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에 산소를 공급하고 미생물이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네. 질소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소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산소가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을 교대로 만들어줘야 질소와 인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네. 기존에는 여러 공간에서 산소가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을 나눠서 처리했다면 키디아 공정은 한 공간 안에서 시간에 따라서 산소를 공급해줬다 끊어주는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비용과 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 현재 키디아 공정은 기업에 이전이 돼서 한 40여 군데 국내 하수 처리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녹조를 발생시키는 질소와 인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키디아 공정에 대해 말씀해 네. 주셨고요. 또 최근에 효율적으로 또 녹조를 처리하는 기술을 하나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짧게 소개해 주시죠. 예, 분말 활성탄입니다. 예. 녹조 현상은 이제 일사량이 발생하면은 많아지는 일사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 네. 남조를 비롯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하게 증식하는 현상인데요. 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상 고온과 강수량 감소 등으로 상송을 비롯해서 하천이나 호수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녹조가 발생했을 때는 일부 남조류는 그 냄새 물질이나 독성 물질을 분비합니다. 예. 이런 물질은 물속에서 극히 낮은 농도로 있을 때에도 곰팡이 냄새 등을 발생시키고요. 예. 이런 냄새를 만드는 물질과 독성 물질들은 정수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네. 정수 과정에서는. 그래서 고도 정수 시설 같은 추가적인 시설이 필수적이고요. 예. 대규모 정수장 같은 경우는 이런 고도 정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 소규모 재래식 정수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런 재래식 정수장에서도 녹조가 발생하면 분말 활성탄을 투입을 해서 녹조 유발하는 물질들을 제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물질에 대한 흡착 속도가 느려서 처리 효율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분말 활성탄을 분쇄해서 입자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흡착 예. 속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예. 녹조를 제거하고 또 예방하는 그 키디아 공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이런 뭐 담수화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담수 수자원까지도 지키는 데 공헌하고 계시다는 점을 네.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앞으로 연구원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뭐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뿌듯한 때는 개발된 기술이 이제 실제 적용되는 걸 보는 거고요. 네. 예. 뭐 그동안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해 왔고 그중에 이제 실제 적용된 기술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적용되는 기술들을 꾸준하게 개발하는 일들을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 예. 또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첨단 기술인 3D 프린터 기술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3D 프린터 기술을 수처리에 접목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으로 식수 부족 문제부터 수질 오염까지 대응할 수 있는 이 박사님의 기술들 설명을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알고 네네.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물 자원을 아끼려는 시민 의식이 뒷받침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송경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